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6년도 2월 25일 현재 시간 오후 5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이제 코스피부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6,000포인트를 마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 오전부터 강세를 취하던 증시가 6,100포인트를 만난 뒤에 좀 순간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일단 강한 추세를 기반으로 해서 6,000포인트 라인을 강하게 확보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좀 달려주고 있다 보니까 이 달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그룹 쪽의 움직임들, 현대차그룹 쪽의 움직임들 역시 뒤따라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두 다 매수세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재료라기보다는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급하게 따라가면서 매수하고 있는 동작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소 거래량이 이제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000포인트를 마킹한 뒤에는 살짝 거래량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거래량이 소폭 둔화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 수치를 봤다라는 부분, 역사적 수치를 봤다라는 부분 자체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잠시나마 좀 긴장감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도 신고가 행진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바로 1월 달에 만들었던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놓여져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대형주에 쏠림화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미국장도 좀 같이 보시면 사실 이제 미국장이 어느덧 이제 주인공에서 좀 벗어난 분위기죠. 미국장은 이제 주인공에서 좀 벗어난 분위기고 우리나라랑 일본, 우리나라와 일본이 아주 강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좀 치고 있는 상태고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미국 쪽보다는 아시아 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특별히 뺄만한 내용은 없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타나지 않는데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기 매수세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냥 말로만 뻥 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따라오는 매수들이 필요한데 지금 미국 쪽은 그러한 자금들이 좀 묶여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금 자체가 좀 묶여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치고 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쪽 주가의 움직임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지금 이제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지금 이제 미국 쪽의 주가는 어제는 이제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마다 지금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자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기계를 만들었을 때 이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이게 무슨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이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손잡이를 잡아가지고 뱅글뱅글 돌리진 않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시스템에 이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전원을 인가하게 되겠고 전원을 인가한 다음에 사람 대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작동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대부분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역할은 어찌됐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뺏어서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소 가대하게 평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인데 굳이 저게 저렇게 됐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이 하고 있는 일인데
저게 들어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프로그램 쪽의 영향이 또 반도체를 넘어설 것이다. 또는 반도체 쪽이 프로그램을 이길 것이다. 이런 이제 충돌적 부분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보완입니다. 어제 엔트로픽 쪽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누구 하나가 나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양쪽에서 모두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파트너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뉴스를 이제 좀 인용해서 사용하자고 하면 엔트로피 쪽에서도 이 기술 기업과 파트너십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불안한 우려가 사라질 영향을 전혀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과의 그런 이제 힘겨루기 과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아마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 대표지만 사실 제일 다루기 어려운 케이스가 그 개발자들입니다. 이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그 테크니션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고집이라 표현하면 조금 그렇고 아직도 좀 그렇고 여튼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운영팀, 마케팅팀이랑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자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UI, 사용자들의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원활하게 될 것인지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싸움인 것 같다. 이거는 이제 30년, 40, 50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의 그런 강력한 본인들의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 기계 쪽과의 싸움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재 진행형 상태로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은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좀 밍밍하죠. 네, 보시다시피 좀 밍밍하고 S&P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세계 증시의 가장 대장은 일본, 전세계 증시의 가장 대장은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세계 증시를 좌우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증시의 방향성은 그렇게 결정되고 있고 저도 이제 오늘 매매 또 빨리 끝내버렸습니다. 오늘도 매매를 빨리 끝내버렸는데 왜 빨리 끝내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가 없어요. 지금 추세가 없는 상태고 박스권에서 계속 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매매를 좀 빨리 끝내고 수익을 계속 빠르게 확정짓는 이유 중에 하나.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매매 수수료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매매를 보시면 지금 다 짧게 한 번, 두 번에 끝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러냐면 수익이 나서도 이유가 있지만 수익이라는 부분의 이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 밴드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터질 겁니다. 밴드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터질 건데 그건 예측할 수가 없죠. 사실 투자라는 것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인데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튄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지수가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언제 빠질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움직임이 결국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그 시점 전까지는 좀 조심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메커니즘 속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매매를 또 빨리 끝냈던 것이 이제 제가 이제 매매했던 시간대를 보면 11시 11분경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이 좀 있었습니다.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이었던 연설이 있었는데 이 국정연설을 했던 구간에서 제가 그냥 이 구간은 매매를 길게 해봤자 별로 좋을 걸 못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정리를 했던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 때문에 그래요. 발언들 때문에 그런데 이번 의회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고스란히 나타났죠. 본인의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단 유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수긍하시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여기에 수긍을 절대 안 하시고 여기에 분명히 이제 반발하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검증된 대안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검증된 대안이라는 것은 관세가 더 거세질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올 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작년과 같은 방식을 쓸 가능성이 높다. 왜? 이분의 전략상 방법은 없다. 결국은 관세 정책을 다시 시동을 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이제 관세 정책을 더 세게 때리면서 상대국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이게 작년 증시였으면 요 정도 발언이 났으면 아까도 이제 증시가 일시적으로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지수가 보합권이 아니라 한 1% 이상 빠져 있었을 겁니다. 작년 정도였으면 이 정도 멘트가 나왔으면 그냥 시장이 수직으로 급락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급락이 나타나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는 과정인데, 왜 잘 버텨내고 있느냐라고 보면 시장이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는 이해가 되겠지만 뭐 굳이 우리가 여기에 지금 뭐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더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 자체가 좀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누구 하나를 분명히 찍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분명히 이제 어느 특정 국가를 찝겠죠. 하나를 분명히 집어째서 한 곳을 분명히 두들겨 패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낼 테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강력하게 압박을 했을 때 아마 그때가 돼야 주가의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지금 아시아 쪽에 자금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시아 쪽의 지수가 지금 뭐 니케이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고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500 넘은 이후부터는 이제 내 영역이 아니다. 저는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부터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갈 만큼 가봐라라는 관점이고, 5,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해봐야 뭐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나 아시아 쪽의 증시에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이 점쳐졌을 때 미국 쪽 자산이 빠져나와서 우리 쪽 증시를 견인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지금과 같은 구조는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우리 쪽과 아시아 쪽, 일본 쪽의 주가림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계속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쌓여 있긴 하지만 이제 좀 제한적인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모멘텀적인 부분이 훼손됐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저항감은 분명히 느껴질 영역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오늘 날짜가 2월 25일이거든요. 그래서 26일, 27일까지는 뭐 소폭 조정을 받을지라도 혼조 양상을 좀 보이겠지만, 결국 이제 3월달이 됐을 때 증시가 좀 뚜렷한 방향을 잡는 그러한 전개 과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비트코인을 잘 안 보죠.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잘 안 보는 편인데,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을 좀 봅니다.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 부분에서의 방향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반응한 게 누구냐라고 하면 비트코인일 겁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먼저 선반영을 하고 고가 조정을 받은 상품을 따지면 비트코인인데, 물론 이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죠. 이제 채굴량에 대한 제한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조정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 9월달, 11월달 작년 조정 때부터 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 이제 연달아서 보고 있는 것이 금 가격이에요. 금 가격. 지금 금 가격이 아직도 좀 바둥바둥 버팅기고 있긴 한데, 얘도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 잘 정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매도 포인트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매도 포인트를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이랑 좀 비교 대조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 구간을 한번 두들겨 맞았던 요 구간을 소화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반등을 하다 죽어버렸거든요. 딱 요 모습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실 텐데, 지금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로 보시고, 여기를 보시고, 반등한 부분을 여기를 보시고, 여기를 지금 소화를 못한 상태에서 결국 두들겨 맞아서 얘가 쓰러져 버렸거든요. 이게 쓰러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동안의 보유자의 영역이었던 매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근거로 둘 수 있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얘와 지금 유사하게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나스닥이에요. 그나마 골드는 머리라도 들었죠. 얘는 머리도 못 들고 있고, 얘는 직전 고점 시도를 2번이나 했지만 2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힘을 잃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라인이 이탈됐을 때 그 역학적인 매물들, 그걸 이제 시장이 과연 소화를 할 수 있겠냐. 제가 볼 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하기가 저는 쉽지 않아서 이런 구간들을 빠르게 처리를 해버리고 분위기를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의 가장 핫포인트는 3월달이 될 것이고, 3월달이 되면서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이 아시아 쪽의 증시다. 닉게이와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이 과정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증시를 잡아 올리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런지는 우리가 다소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까지 오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장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시장 자체가 어렵지는 않고 플레이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게임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변곡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점을 한번 잘 준비하셔서 대응하셔야 좋은 결과를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여러분들께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의 상승분에 너무 만연하게 젖어버리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저도 이제 서울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점심을 먹으려고 나가기도 하고 저녁을 먹으려고도 나가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죠. 투자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듣다 보면 다 기본적으로 지금 사야겠다라는 관점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게 누구냐면 미국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장은 지수는 버티고 있는데 막상 현물을 까보면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고점 대비 밀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 보시면 되고요. 애플 보시면 되고, 아마존 보시면 되고, 메타 보시면 되고, 구글 보시면 되고, TSMC 그나마 강하고, 테슬라 보시면 되고, 브로드컴 보시면 되고, 그동안 시장의 강자였다라고 말했던 종목군들이 고가 대비 밀려있는 과정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거의 안 밀렸잖아요. 주가 뭐 밀린 게 있습니까? 꼬작해서 얼마 밀렸다고. 그런데 이제 종목은 밀려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장은 특히나 그래요. 왜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밀물 들어오듯이 밀고 들어가니까 지수가 끊임없이 치고 가는 거지, 또 빠져나갈 때는 썰물 빠지듯이 굉장히 급하게 빠져나가거든요. 그 과정을 좀 대비를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2월달 체험자들은 벌써 조기 마감이 돼서 체험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자분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보여드렸고, 다수의 분들이 만족도를 표현하셔서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2월달은 추가적으로 체험은 없고요. 3월달 체험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은 아직 공백이 좀 있으니까 3월 첫째 주 체험에 동참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함께 체험해 보시면서 급변하는 시장,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는 매매 전략을 함께 무료로 공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늘 시장에서 승자가 되시길 바라고, 저 역시도 시장에서 늘 승자가 되길 바랍니다.
늘 차분한 마음으로 잘 접근하셔서 좋은 결과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